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신뢰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 개혁에 좀 더 매진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청와대와 검찰 간에 뭐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커졌고 이미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뭐 윤석열 검찰총장과 청와대 또 법무부가 상당한 대립 국면에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시점에서 대통령이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위원장은 어떻게 보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언급 한편으로는 신뢰한다. 한편으로는 검찰개혁에 더 나눠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 앞에 있는 건 립서비스고요. 네, 뒤에 있는 게 본심이죠. 그러니까 사실 신뢰 안 하겠죠. 네, 이게 사실 아니 신뢰를 했으니까 그래도 대통령이 처음에 임명했던 거 아닐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이제 유승민 의원한테 배신의 정치 소리 했잖아요. 네네. 그게 배신의 정치가 뭡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랑 별개로 배신이란 단어는 이럴 줄 알았는데 이랬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용어만 안 썼다 뿐이지 윤석열 총장한테 계속 보내는 메시지는 배신자 프레임이다 이렇게 봐요 저는. 네. 내용상. 네, 그거 결국에는 본인이 임명했던 사람이고 신뢰했던 사람인데 자기 뜻대로 안 움직여주니까 배신자 프레임 거는 건데 글쎄요. 그래서 저는 친박과 친노, 친문은 한통속이다. 굉장히 전체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친박과 친문은 통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태가 완전히 전체주의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고 조그만 어떤 반발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이야기인데 네. 저는 이거 그래서 뭐 원인과 과정이 비슷하니까 결과도 비슷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면은 당장 그 이번에 전 특이한 걸 봤던 게 공천 때문에 싸움이 날 거거든요 민주당에서. 네. 근데 희한하게 민주당에서 청와대 경력을 이력에 쓸 수 있게 하느냐 마느냐 갖고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 문재인 청와대라고 쓸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그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진문 프레임 많이 나올 겁니다. 예. 문재인 청와대 무슨 뭐 행정관 하는 같이 찍은 사진 올리고 막 이런 상황일 거거든요. 예. 골성사 나올 겁니다. 예. 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아마 신뢰한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최근에 전개된 법무부의 인사 등등을 보면서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었다라고 했는데 그런 법무부의 인사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는 인사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이제 화제를 돌려볼까요? 최근에 이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맹활약을 해요. 화제입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거침없는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PK 친문, PK는 부산 경남, 친문은 친문재인 그룹을 얘기합니다. PK 친문에서 조국 대선 카드를 포기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청와대가 그 국민청원이 접수됐잖아요. 검찰 수사,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너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 뭐 이런 국민청원 부분을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보낸 그걸 계기로 진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위원장이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 조 전 장관의 정치적인 어떤 재기 이런 흐름을 진중권 전 교수도 비슷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굉장한 정부에서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이 네네. 그 정권의 핵심 세력이라는 곳에서 다음 대선에 나올 사람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드뭅니다 거의. 거의 없죠. 없죠. 예, 예를 만들려고 들어 시도는 하지만 거의 다 실패하죠. YS가 이회창 만든 거 아니고요. DJ가 노무현 만든 거 아니고요.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만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한 케이스가 없는 것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조국한테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민주당 지지층도 보면은 호남에서 열성적인 지지를 보내는 분도 있을 거고 뭐 부산 친노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호남에 계신 분들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한번 세게 비토했던 게 뭡니까? 결국은 당선시켜줬더니 지들끼리 해먹는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뭐 이낙연 총리가
대선 주자 1위를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적은 것뿐이지 이런 여러 가지 흠결에도 불구하고 이낙연은 안 된다고 조국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가 있다고 하면은 역시 저것들 또 똑같은 짓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은 호남 민심이나 이런 것들도 급격하게 돌아설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친노 정부의 몰락은 호남 민심의 돌아섬이었던 것처럼 노무현 정부의 지금 문재인 정부의 몰락도 아마 그런 어떤 아집과 독선 때문에 그 만약에 그 이낙연 총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뭐 최근에 우리가 민주당밖에 선택지 없냐? 나는 녹색당 뭐 다음번 찍겠다 뭐 이런 얘기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준석 위원장과 진 전 교수는 뭐 이게 좀 알잖아요. 저 몇 번 토론도 같이 하고 유튜브에 이준석 진중권 쳐보면은 저랑 진중권 교수랑 베트남도 3박 4일 4박 5일 여행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건 뭐 보통 사이가 아닌데. 아니, 방송국에 저희 묶어가지고요. 같이 네. 보냈었는데 그때 봤을 때 이렇게 옆에서 본 저 진 전 교수의 뭐랄까 내가 보는 진중권은 이런 사람이다 딱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원래 그 필설이라고 하잖아요. 네. 필은 진중권이고 설은 유시민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키보드는 진중권이고 스피커 그 마이크는 이제 유시민이다 이건데 확실히 키보드에 강합니다. 키보드에 강하다. 네. 그러니까 이 표현력이라는 것이 미사여구적 표현이 아니라 결국에는 대중적으로 이런 말을 써도 되나 하는 지점을 넘나들거든요. 예. 그게 진중권 교수의 장점인데 저는 뭐 저랑 진중권 교수랑 그때 그 베트남에서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그 등산을 하러 가는데 등산. 그 교통이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가 등산하러 가는 곳까지 이제 봉고차 같은 걸 타고 이제 한 예. 하루 종일 갔거든요. 예. 가면 오면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뭐 안 나눈 이야기가 없죠. 근데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의 논리나 아니면 생각 전체는 하여튼 누가 나 간섭하는 거 싫다. 나에게 뭔가를 강제하는 게 싫다. 그것이 진영 논리든 아니면 뭐 팀 논리든 정해진 틀을 나는 거부한다. 그러니까요. 뭐 그러니까 가장 거부감이 드는 게 조국은 우리 편이니까 살려야지. 피하 식별을 하자 뭐 이런 거. 예. 그런 게 이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거였겠죠. 상당한 자유주의자. 그렇죠. 때로는 무정부주의자 가깝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싫어하는 부분이 있고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 길게 얘기하고 이제 그 오며 가며 방송국에서 만나고 이야기를 가끔 하지만은 네, 그게 그때가 벌써 5년 전인데 바뀌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진정 교수가 키보드고 유시민 이사장이 마이크라면 이준석 위원장은 뭡니까? 저는 둘 다 된다고 봅니다. 가장 높게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사실 그 필은 잘 할 기회가 없거든요. 네. 근데 필도 잘할 자신은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글짓기 초등학교 때 노원구 글짓기 대회 최우수상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노원구 어린이 글짓기 대회 최우수상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노원구에서 제일 잘했다. 오늘 일을 계기로 이 총선이 지나고 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사저널에 어떤 글을 좀 한번 쓸 수 있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준석 위원장의 그 필력이 어느 정도인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진중권 전 교수가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아빠 찬스로 국회의원 이게 과연 공정, 평등, 정의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느냐. 이게 뭐 문희상 국회의원의 아들 의정부 쪽에서 지금 출마하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이게 세습이지 뭐가 세습이냐 뭐 이렇게 또 진정 교수가 한 칼 딱 날렸는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 문희상 의장 아들 문석균 씨인가요? 그분이 이제 정치 참여를 선언했는데 저는 경선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뭐 그분이 이제 신인 가산점까지 받고 이런 거 좀 약간 웃긴 해프닝이긴 하지만은 문석균 씨가 만약 그 경선을 통과해 가지고 그 후보가 된다고 하고 뭐 당선까지 된다면은 저는 흠잡을 부분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뭐 내 대신 거기에 이제 필터링으로 동작할 만한 것이 민주당 공천제도에 따라서 민주당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당원들이 그런 어떤 세습 논란을 딛고 뽑아준다 그러면은 선택을 한다면 뭐 그것도 존중해야 되고 안 뽑아주면 그것 존중. 그게 민주당 당원들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보면은 저는 그건 아마 곧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정 교수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어떤 뭐 주류라고 할까요? 이 민주화 운동 세력
이미 기득권화 됐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나라의 사회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계층이었는데 이미 일종의 이제 권력 기득권화 됐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준 하나의 상징적인 사례가 조국 전 장관의 사례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상당히 좀 비판을 했고, 제가 약간 하나 또 재밌었던 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현 대통령을 비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굉장히 진솔했고 삶 자체가 진솔했다. 뭐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게 인위적인 연출이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는데, 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 교수의 비교 평가, 이 부분은 이준석 위원장은 동의합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삶이라는 거는 물론 뭐 그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겠지만은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역경과 고난에 비해 가지고는 훨씬 순탄했죠.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정치적 판단의 지점에서 고뇌를 했던 흔적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아니 물론 친구이자 좋은 형님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거는 뭐 인정할 수 있죠. 근데 그거 별개로 내가 능동적으로 예를 들어 3당 합담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고뇌의 지점에 들어갔던 적은 없고, 내가 그래도 이름 있는 그 명패까지 집어던져가지고 유명한 사람인데 서울에 계속 출마할까 아니면은 뭐 그 부산에 출마할까 이런 인간적인 그 골차를 통해 가지고 선택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참여하고 부산 사상구 나가가지고 뭐 노무현재단 하다가 부산 사상 가가지고 국회의원 한번 되고 그다음에 바로 대선 후보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수에서 대선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 차이가 있을 것이다. 예, 그 정치인으로서의 매력도라든지 판단의 그 메커니즘이라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측면을 진중 교수가 지적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사실 이런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 사법개혁이나 이런 걸 추진하는 동력으로 본인에 대한 개인적인 인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대통령으로서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그것도 탄핵이라는 것의 역풍에 이번 힘이 오가지고 본인이 얻게 된 케이스지, 그 부분이 약간 좀 노무현 대통령이 이질적으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은 그 인간적인 매력이라는 걸 쌓아갈 때까지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어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많은 것을 세습하고 또 상황상 반작용으로 많은 것을 얻고 시작하는 그런 특이한 사람이죠. 진중권 전 교수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솔함, 행동, 이런 것들이 철학 속에서 그대로 삶 속에 녹아들어간 그런 인물로서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봤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연출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고 그걸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것보다는 뭐 탁현민 전 행정관 이름을 들기도 했지만 어떤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문재인 대통령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여러 가지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요즘에 진중권 전 교수의 강한 이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정치권에 여러 가지 좀 이목을 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진 전 교수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는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변했다 이렇게 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진 전 교수 입장에서는 나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내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당신들이 보는 프레임을 바꾼 건 당신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준석 위원장은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그 여권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것도 참 걱정스러운 거고, 본인들이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얘기를 진중 교수한테 했다 그러면 그건 참 개탄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장 이 검찰 인사를 이번에 한 것이나 이런 여러 가지 독단적인 행동들을 봤을 때 국민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근데 그 상황에서 오히려 진중권 교수 같은, 사실 그 필 하나 말고는 자신들을 괴롭힐 수단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인신공격성으로 나간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야, 이게 전체주의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 보수 쪽에서,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가요? 뭐 진중권 전 교수를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때 뭐 한마디 했었죠. 제가 계속 지적했던 게 뭐냐면, 아니 제가 그 사람 얘기도 많이 해보고 항상 잘 아는데
얼마나 웃기냐면 진중권 교수 옛날에 무슨 칼럼 쓰면서 제가 한 말을 인용해서 칼럼 쓰기도 했어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그런 분인데 저분은 이념적으로 진보를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 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진짜 가짜 진보라고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의 그 행동 양식을 비판하고 있는 거지. 것이 넘어온 게 아니다. 네, 아예 그걸 진보 정확히 자체를 알아야 떠나서 된다. 보수로 변했다든지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뭐 표창원 의원 같은 분도 나는 보수인데 나는 민주당 이런 그런 식의 그 약간 제가 봤을 때 농담 가까운 얘기가 아니라 진짜 진중권 교수는 진보라는 영역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중권 전 교수가 생각하는 진짜 진보의 모습은 내가 하고 있는 게 진짜 진보의 모습이다라고 진 전 교수는 아마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이제 또 진 전 교수가 비판하는 쪽에서 있는 또 다른 그룹들은 아니 우리를 옹호해야지 왜 우리를 비판해?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보수 세력을 돕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논리를 펼치는 거고 진 전 교수는 그거에 대해서 아니 그럼 우리가 선택할 게 민주당밖에 없어? 녹색당도 있고 뭐 다른 당들도 많으니까 선택지는 다양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자유롭게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진 전 교수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할지 또 한번 우리 같이 지켜보겠습니다.